이번 사연은 신우의 예비시댁에서 아파트를 해준다며 눈치 보게 만드는 시어머니를 시원하고 웃기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쓰니님 부부는 만담 명콤비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제가 살다 이렇게 욕심 많은 인간들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 아쉬울 때는 이 말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고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착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똑같이 적극하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11년 되었고 그동안 크게 부딪히는 것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 꼭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돈 문제로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오빠가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사업을 한다고 몇 번씩이나 친정 부모님 돈을 가져가서는 다 말아먹고 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은 안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최근에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네 오빠가 탐내니까 그냥 전부 너한테 줘버릴 거라며 땅을 주셨는데요. 저도 시골에 있는 땅이라 얼마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재개발 들어가는 곳에 끼어 있다 보니 웬만한 아파트 두 채 값은 넘었습니다. 친정에 해드린 것도 없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기어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가져가라 하셨고 남편도 사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길래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시댁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돈에 미친 시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180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에요. 자식을 자식처럼 대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딸린 짐처럼 여깁니다. 심지어는 어릴 적에 신우랑 남편 밥도 안 차려줬대요. 알아서 차려 먹으라면서 반찬도 안 해놓고 나가고 돈이나 몇 푼 던져줬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돌아다녔고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자식에게도 모성애가 없나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대학에 가자마자 알바하면서 모은 돈도 생활비 한다고 다 가져가고 첫 월급 타고 난 뒤 차곡차곡 적금 들어놓은 것도 집 리모델링 해야 한다면서 싹 털어간 인간이래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옷가게에서 잠깐 일한 거고 남편이 성인이 된 뒤로는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웃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을에 며느리감을 처음 만나면 다정하고 살갑게 대해주시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상식 같은 건 없는 분이셨죠. 다른 이야기에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돈 이야기에만 눈이 번쩍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친정을 개무시하셨어요. 결혼할 즈음이 저희 아버지 회사가 잘 안 풀릴 시기라 많은 것을 보태주진 못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 일절 불만은 없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하는 거고 부모님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호화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닌데 뭘 의무적으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심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바라셨나봐요. 자기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행 이후 처음 인사드리러 간 식사 자리에서 해온 게 없으면 몸으로 고생하면서 때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랑 신우 뒤치다거리, 시댁제사, 친척 어른들 문제 등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은 다 저를 시키더군요. 진짜 심한 주간에는 전화를 50통 넘게 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장례식장에서 일 좀 하라고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미친 거 맞죠? 하지만 제가 또 한성질하는 여자로서 이런 거 가만히 넘길 수는 없었어요. 초반엔 좀 봐주다가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서 1, 2년 지나고 나서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시댁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저도 남편 불러다가 친정 일 시키는 거 아닌데 왜 도둑놈 심폰처럼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시려 하시냐고요? 시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기 눈치도 좀 보고 고분고분 말도 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뻣뻣하게 나가니까 심통이 났을 겁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세상이 변했고 요즘에 저희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면 며느리들 가만히 안 참아요?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시어머니 정말 이기적이라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신우가 대놓고 저를 까더군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만 쏙 빼놓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다른 집 올케들은 집안 분위기를 살리러 온다는데 우리는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고 있어야겠냐면서 뒷담화도 아니고 앞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대꾸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시키는 거 있으면 그냥 기계처럼 그것만 해주고 왔죠. 오히려 대화를 안 하는 게 제정신 건강에 좋았기 때문에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가족분들이 한 번씩 놀러 오실 때에도 제 뒷담화가 술안주거리였는데요. 며느리 잘 얻어놓고 왜 그러냐고 주변에서 말려도 자기나 되니까 저런 개털 며느리 받아준 거라면서 갖은 인신공격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 많을 때 대드는 건 집안 욕먹이는 꼴 같아서 참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저 입을 콱 비틀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미처 환장할 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신우 시댁 쪽에서 집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나올 때부터 아직 집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주 갖은 설레발은 다 떨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어도 내부는 넓고 좋다더라. 깨끗하게 몇 년 살다가 팔면 꽤 짭짤할 거다. 등 신우 귀에 대고 돈이 불려지면 자기한테 좀 달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 들으라는 듯 사돈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다면서 뭐라도 해오는 게 결혼하는 입장에서의 예의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날렸죠. 그러게요. 저희 집도 예의를 좀 따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라요. 그랬으면 집 한 채도 못 해오는 사위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없는 집하고 결혼하면서 뭘 바라겠냐며 대꾸를 했고 자기도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저희 친정을 개무시하는 태도가 계속 거슬려서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그냥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할 때 공장은 넘겼고 태양광 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셨습니다. 굳이 시댁에 말하지 않은 이유는 거머리처럼 들러붙을까봐 그랬어요. 저는 결혼할 땐 아무것도 못 받았지만 더 크게 불려서 받은 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우는 언니가 뭘 받았냐며 무시하는 투로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그래봤자 시골에 있는 땅인데 그게 얼마나 하겠냐면서 나중에 귀농해서 농사나 하려고 하냐고 웃더라고요. 아가씨가 땅을 잘 모르나 본데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걸로 아가씨네 집 2채는 더 살 수 있을걸요? 그리곤 굳이 이렇게까지는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세를 좀 보시라며 다소곳하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면서 화면을 보시고는 입이 떡 벌어져 있었고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어요.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웃어 보이며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좋은 마음으로 나온 날인 것 같아요. 그날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올 정도였는데요. 근데 참 상식이 없는 게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전화해서 땅 명의를 남편하고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냐며 계속 설득하려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해준 땅인데 왜 자기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지 처음에는 그냥 흘리듯 말을 하길래 조용히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도 빨리 넘겨받으라며 잔소리를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쳐들어가서 잡돌이를 좀 했습니다. 하도 신우가 결혼하는 걸로 저희 집안을 까내리시길래 아빠가 해주신 거 잠깐 말했던 건데 왜 그렇게 남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시냐고 질러버렸어요. 그동안 저희 집 개털인 것 같다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사돈처럼 보이시냐고. 사돈에 대한 예의도 없었으면서 공동명의는 무슨 양심으로 하는 말이냐면서 비꼬듯 말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서운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자기 아들이 너의 보호자니까 당연히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감정에 호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가짜나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척을 할 거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그리고 웃긴 게 자기가 아는 중개사한테 가서 서류 작업에 대해 미리 싹 다 얘기해 놨다고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신우 시댁에서 집 해줄 때 저희 집안을 욕할 게 아니라 살 집 하나도 못 해주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야 한다고요.
저는 속이 시원하도록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면 주변에 누가 남겠냐고.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버티게 하고 싶었으면 먼저 진심을 다해 가족처럼 생각했어야지. 그렇게 갈굴 거 다 갈궜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니 나발이니 하면 누가 그 소리를 듣겠냐고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끼어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도 참지 말고 말로 패줬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으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야 어른인데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어서 옆에서 맞다고만 해주고 있냐고. 네가 니네 엄마를 더 망친다고 했어요. 물론 너를 망친 건 니네 엄마라는 말도 해주었죠. 신우는 그 말을 듣고는 저에게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눈이 헷가닥 돌았다면서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근데 그걸 보곤 남편이 신우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엄마 말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너도 시댁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달라고 해보라고. 쌍욕 먹을 거 뻔한 일을 왜 이 사람한테는 당연하게 시키려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때 남편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동안 쌓인 게 많았을 텐데 남편도 잘 참았던 거죠. 그리고 남편 하는 말이 우리 이혼하자. 우리 오래 같이 살면 그 후에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라고 엄마가 난리 칠 거야. 우리 엄마 하는 집 봤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내가 자기랑 이혼해 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미안하고 사랑해.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 그런 거 두려워서 이혼하자고? 우리 사랑이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나를 사랑하긴 한 거니?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 이게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야. 그래,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원래도 개그 코드가 이런 식인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 상황에서 웃음이 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냥 저 거지들을 버린다고 하면 안 되니?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미안. 하고 씩 웃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가 하는 꽁트를 보고 이게 뭔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다 생각했다면서 며느리한테 예의 이야기할 거면 엄마부터 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켰는지 돌아보시라고. 예전부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쏙쏙 다 빼가놓고 이제는 며느리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시는 거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 엄마가 내 보호자 노릇 잘했는지 생각해봐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내 두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네. 이제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나요. 꽃길만 걸을게요. 하고는 우수에 찬 표정을 짓는 거 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화가 많이 났었는지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와이프한테 사과했냐고만 물었습니다. 자존심 센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도 한 고집 하거든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니까 아예 명절에도 안 가버리고 친척 모임에도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신우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지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저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최근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과하려고 하나 싶어서 받았는데 시부모도 부모인데 그렇게 가슴을 찢어놓고 발 뻗고 잠을 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어머님은 자식을 돈으로 같이 먹이는 사람이면서 아직도 안 미안하신 거냐며 되물었어요. 저한테 아랫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하면 그냥 풀릴 일인 것을 왜 그렇게 가정을 다 파탄내려고 하냐길래 어머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 마음에 대못 박은 것도 포함이에요. 집안 어른이라면 누가 가정을 깨뜨리기 시작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어머니 아들이 자기 엄마랑 여동생을 거지 취급하고 버리겠다고 했겠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도 멀었다면서 웃으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도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 욕을 하길래 시끄러이 그지년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시댁 식구들 진짜 고쳐서는 못 쓰는 인간들일까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저는 편하지만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남편 대박이네요. 그 상황에서 꽁트를 걸어요? 스니님은 그걸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는다고요?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요. 꽤 오랜 시간 두 분이 참아주셨으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아들 부부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사과하실 거예요. 어디까지나 필요해서 사과하시는 거니까 그때 상황 봐서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